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무 표현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먹으로 그리지 않고 이 목탄으로 여러분의 그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는 그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기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과 양의 조화로 자연의 이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를 잘 여러분이 관찰하시고 그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무 가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무 끝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목탄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나무가 곧장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1획 1획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신다면 조금 더 나무가 기운이 있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가지가 나가게 되는, 여기 싹이 터서 이제 가지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에서 이치에서 보시면 이 각도가 45도 15도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자연의 이치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나간다 라고 했으면 이 주 가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게 되고 더 가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가고 이 나무 가지도 이거만큼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쌍눈이 터서 눈이 터서 이것이 자랄 때 얘도 그만큼 뻗어 나간다. 물론 주가지보다 영향을 적게 받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굵기에 이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45도, 15도 이렇게 나가시면, 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나무를, 산수화에서는 나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가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굵기에 이 정도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이 중간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간 가지가 여기에서 뻗어 나갔다 하면 이 정도에서 이만큼 굵기로 해서 뻗어 나간다. 45도 15도 정도 고류법 끝으로 가서 이제 고류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간다면 이 정도 45도 15도, 물론 이제 90도 뭐 365도 이렇게 도는 그런 나무 가지도 자연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 놓으시고 이것이 이제 첫 터득이 된 뒤에 자연에서 이제 스케치하거나 현장에서 그림 그릴 때 그 자연의 그 90도 각도라든가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그것은 자연에서 꼭 그렇게 그려야 될 때는 그 자연의 이치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익힌 뒤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많은 변화를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이렇게 목탄으로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필로 하시든 목탄으로 하시든 기본적인 것을 한번 잘 이렇게 대상을 해 보시고 편하게 먹으로 하고 뭐 이런 거보다 일단 이치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 익혀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나간다면 요 끝까지, 여기서 나가면 요 정도, 여기서 나가면 요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가면 요만큼, 굵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뻗어 나간다. 자,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면 45도, 15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뻗어 나오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 정도 굵기에 이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목탄 스케치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앞에 그려진 거 위에 덧칠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간다면 이런 정도 나간다. 45도, 15도.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나무를 그리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관찰해서 익혀놓은 것이니까 조금 더 나무 가지를 조금 편하게 하고 어떤 이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익혀놓은 뒤에 자연에서 표현을 하신다면 관찰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해서 여기서 나가면 이런 정도 나간다. 여기서 나간다면 또 45도, 15도 이 정도 나간다. 굵기도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게 여러분이 이제 앞에 목탄이 있더라도 지금 가지를 대상하고 있으면 이 가지에 충실하게 45도, 15도 해서 가지를 굵기라든가 그 가지 뻗음의 자연스러움을
잘 이렇게 대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이제 한번 먹으로 그린다면 휴지로 이 목탄 자욱을 지우시고 이것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앞에 가지다 그러면 이 가지에 대한 것을 먼저 그리시고 이게 이제 뒤에니까 뒤에 것을 나중에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류사지를 잘 맞춰 보시고자 여기서 주가지에서 여기에서 나간다 라고 봤을 때 이만큼 굵기 15도 45도 굵기 잘 맞춰 주시고 대쌍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 작가들도 이것은 이제 나무 숲을 그릴 때는 세 그루, 네 그루 이렇게 그려서 앞에 있는 나무, 뒤에 있는 나무, 또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게 그려가지고 자연스러운 자연미를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나무 숲을 그릴 때는 나무가 이제 여러 그루가 있으면 똑같은 나무 그리시지 말고 자 여기서 나간다면 이만큼 나가고 이 정도 굵기를 여기서 나간다 45도 15도 각도 이것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익힌 뒤에 또 자연에 이제 가서 또 스케치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자연의 이치가 조금씩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지 또 이거에 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습이 돼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그것도 또한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쌍을 해 보시고 굵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쳐 보시고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 가지를 올릴 건데 이만큼 나갑니다. 45도 15도 앞에 있었더라도 그냥 목탄으로 굵기 잘 이렇게 보셔서 자 여기서 나가면 이만큼 45도 15도 나간다 정도 고리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나가면 이제 싹이 텄다 해서 여기서 또 나가면 45도 15도 이렇게 올라가시고 꼭 45도 15도 아니라도 그 이제 플러스 알파 하셔갖고 그런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시고 그 정도 여기서 나가면 이만큼 뻗었으면 같은 그런 그 크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자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한 결과이니까 자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는 좀 적지만 이제 거의 그러한 정도의 기운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뒤로 가고 이것은 앞으로 오고,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이 정도 뻗는다. 굵기는 이만큼 굵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가지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여기를 중간 가지만 그려주고 잔가지를 그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굵기라든가 이런 거, 또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앞에 거와 같이 똑같이 그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셔야지, 지금 이제 앞에가 가지가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간 가지만 그려놓고 잔가지를 안 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이렇게 잔가지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뒤에 거, 앞에 먼저 한 거와 뒤에 거가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잔가지가 여기까지 나간 거, 이거 나간 거, 이런 차이가 있고, 그것을 그려놨을 때 자연스럽지, 나무 가지가, 중간 가지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잔가지를 안 그려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감안하셔서 차분하게 잔가지까지 한번 대상을 해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하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은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이치는 많이 복잡하고 또 성글게 나오는 이치는 자연의 이치에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주는 것이 더 우선이지, 제가 이렇게 여기가 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꼭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나무 표현을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각도가 45도, 15도, 45도, 15도 뭐 이런 식으로 요 잔가지도 그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뻗어 나갔다 하면 이 주가지만큼 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플러스 알파에서 그 정도까지 간다. 여기서 가면 이제 또 그런 정도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나무 가지를 한번 대상을 해 보시고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전도 있고 해서 요런 이치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먹으로 해서 표현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대상을 하지 않고 그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대상을 해서 그리면 이걸 따라가다 보면 그 붓의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력이라든가 붓맛이, 그래도 아무래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붓맛이 안 나서 저는 그렇게 대상을 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먹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운필의 맛도 있고 또 필력의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리는 재미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대상을 하질 않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이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조금 발전된 모습의 이치를, 기본적인 것보다 이치를 알고 대상을 한번 하시면서 나무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여러분이 이제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먹으로 그릴 때는 휴지로 이렇게 해서 쓱쓱 아주 문지르면 이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탄 가루가 있으니까 휴지로 이렇게 씻어내셔서 하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또 다른 나무를 하나 그릴 수도 있고 작은 나무 또 해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요 이치를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은 이제 수업을 맺을까 합니다.